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몇 년 사이 골목골목 작은 카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3층 건물에 대형 카페도 있고 스타벅스가 동네에 생기면 이슈가 되고 수세권이란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작은 주택을 개조한 카페, 테이블 한두 개가 전부인 카페도 많습니다. 테이크아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카페까지 동네 식당보다 카페가 더 많을 거라는 이야기는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 집에 누군가를 들인다는 부담도 없고 내 집 거실처럼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에도 몇백 명, 몇천 명이 드나드는 카페, 엄청난 카페는 어디일까요?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고영통의 라영 맹달 제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페 이야기인가요? 라영님이 커피를 좋아하시니까 왠지 아는 카페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하고 싶은 혹시 카페가 있으신지? 요즘에 새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카페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황고 1단지 쪽, 그 황곡초등학교 앞에 쪽에도 생겼다가 없어지는 카페들이 많은 걸 보면 또 어찌 보면 또 카페가 포화 상태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카페 중에 오늘은 딱 한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 손님까지 모셨어요.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고 영통에서는 이야기 나눌 카페는 하루에 한 번 혹은 몇 번을 방문하는 카페입니다. 그렇게 단골이 많은 카페라면 저는 벌써 짐작이 됩니다. 오프닝에서도 저희가 카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카페는 온라인 카페입니다. 네, 영통 주민 모임터 네이버 카페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특별히 섭외한 분이 계십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통 주민 모임터 네이버 카페 매니저를 맡고 있는 오렌지 바나나입니다. 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베일에 가려 있는 걸 즐기기도 하고 또 저의 신변 보호차 이렇게 자세한 소개는 못 드리지만 지금 7단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공개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어디 사시는 거주지까지. 네. 여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라는 소문이 맞아요. 옛날에 좀 파다하게 있기도 했었죠. 그렇죠. 목소리가 이렇다고 남자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조를 한번 해드릴까요? 그렇죠. 네. 네, 아무튼 네. 미스테리한 분을 모셨는데 아까 우리 라영님께서는 얼마 전까지 엄청 설레어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저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이렇게 베일에 쌓인 미스테리한 분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할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카페인 영통 주민 모임퍼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영통 주민 모임터 카페는 수원시 영통구를 대표하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민분들이 중고거래도 하시고 필요하신 부분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기도 하시는 이런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영통에 이사 오게 되면은 전입신고 하듯이 가입하는 카페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주변에서 제일 먼저 가입할 곳이 맘카페 다음으로 주민 모임터를 추천받았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누구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었고 사실 이사 오기 전부터 이사 갈 곳이 어딘지를 갖다가 알아볼 때 영통이라는 이름을 검색을 했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나왔었던 카페라서 처음 가입을 하고 어떤 분위기인지 처음에는 알아보다가 그다음에 글도 쓰고 댓글도 달고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처음 온 곳이 영통인데 전혀 아는 사람도 없고 정보도 없고 해서 가입한 곳이 이곳인데 지금은 거의 지방령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2008년에서 영통주민연합에서 2019년 영통주민터로 카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영통주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카페가 유지되어 왔었는데 그 당시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카페 매니저가 변경되게 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뭐 해보겠다는 이런 또 의지로 또 주민 투표를 통해서 영통주민 모임터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생각하면은 임시 카페를 임시로 막 만드셔가지고 저희가 피난 가듯이 막 카페를 이렇게 옮겨갔다가 다시 이제 매니저 위임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저런 뭐 카페에서 막 고발글, 성토글 뭐 막 다 강제로 탈퇴도 당했었다가 뭐 해가지고 모였었다가 막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시기를 좀 겪었는데요. 그 오프라인 첫 모임 때 그 라디오 용동에서 저희가 장소를 제공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장소만 내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진짜 열띤 토론을 나누고 계셔서 정말 이 카페에 정말 큰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때 맞아요. 여기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밤에 무슨 일이라도 큰일이 난 것처럼 많은 주민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회의도 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혹시 그때 네. 그러면 오렌지 바나나님도 거기 계셨던 건가요? 아니 저는 그 자리에 없었. 회사 일이나 뭐 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전화 통화를 한 당사자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전화를 드리고 그 의견이나 이런 거는 같이 반영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도 살짝 베일에 쌓여 있던 맞아요. 네. 지금도 베일에 쌓여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베일에 쌓여 계시던. 맞아요. 네. 그 이사를 가자고 갔더니만 다시 돌아오라고 해서 다시 돌아갔다가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그때 임시 카페를 만드셨잖아요. 네. 그 임시 카페는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는지. 그냥 제 성격상 이렇게 뭔가 정리되지 않고 이렇게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잘 보지 못하는데 좀 안타까운 심정에 그렇게 임시 카페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일단 모였다가 다시 카페를 되찾는 과정을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그려졌던 상황이었고 그걸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하게 됐고 어쩌다 보니 또 매니저를 맡게 되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그쪽 임시 카페는 대피소 같은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다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다가 다시 카페를 강퇴당하신 분들이 간대 아니죠? 유배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네. 강퇴당했었거든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그래서 당시 생각해 보면은 주민분들이 카페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넘쳐났던 것 같아요. 지역 카페는 대부분 맘카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수원 맘카페도 있고 유명한 흥덕맘 카페, 동탄맘 카페 이렇게 있는데 영통주민터는 특이하게 현재 63,500명의 영통의 남녀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통주민터 카페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지역사회 이슈, 그다음에 지역사회 주민분들이 이용 그 생활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교류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따로 뭐 저희가 주인이라는 생각보다는 주민 여러분 모두가 주인이라는 생각 하나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교류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도 이제 나름 외부 활동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카페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때 카페 분들하고 소통했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지역 카페가 뭔가 이웃 간의 소통의 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사진과 글로써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 계속 남아서 그 뒤에 이어서 오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같이 보고 기록으로 남는 그런 게 카페의 어떤 역할의 부분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지역의 그 역사를 기록하는
네, 그런 곳이라는 기억 저장소 이런 걸로 생각한다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좀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역 카페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고마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전에 쓰레기 실명제나 그리고 영웅공원 일이나 소각장 등등 여러 가지 이슈를 지역 카페에서 얘기하고 이거를 또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좀 궁금한 게 최근에 제가 그 용인에 있는 온라인 카페, 맘카페에서 하는 오프라인 모임에 다녀왔어요. 그런 그 보통 저희가 보면 맘카페에서 활성화된 온라인이 또 오프라인까지 이어지고 있는 원동력은 어떻게 보면은 유료화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 모임터는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더 많은 품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광고글이 나오면 진짜 잽싸게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정말 빛의 속도로 삭제하고 있구나. 그리고 매니저에게 건의하는 글들이 엄청 많은데 그 글을 다 읽어보고 처리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은 부분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수고가 조금은 보상받고 또 이 카페가 좀 다른 형태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유료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스태프분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가 이제 5년이 넘어가서 이제 거의 6년 차에 들어 있는데 사실 카페가 계속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제 상생의 길을 생각해 봐야 되는, 사실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끊임없이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화가 일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나 유료화를 진행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영리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고 그다음에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기금을 모금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저희가 또 모임 같은 걸 할 때 지금까지는 다 사비로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동 운영비로 쓰거나 이런 형식으로 진행할 생각은 있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한다거나 이런 게는 계획이 없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맘카페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이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고 유료화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활성화되는 부분들도 더 잘 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에 비해 영통주민 모임터는 일단 영통지구에 국한되어 있고 맘카페처럼 어떤 끈끈한 애정도나 애정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가끔씩 노잼 카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맞아요. 스쳐 지나가는 네. 영통을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이 한 번씩 들렸다가 또 나중에 지금 유료화 얘기를 또 일부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동지구 마라톤 대회. 예? 네? 네?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요 지금. 제일 첫 번째 주자로 뛰실 아니요. 예정이신 거죠? 갑자기 지역에 축제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축제들 서포트하고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제가 너무 오버했나요? 아니 근데 아니 서포터는 네 마라톤은 좀 아닌 것 같지만 실예로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영통에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커피 축제가 영통에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축제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 외에도 다른 어떤 영통의 다른 축제거리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 공원이든 뭐 놀이터든 저희가 다양한 공간들이 있기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영통에 대한 축제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사실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카페가 뭔가 조금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돼서 뭔가 개최가 되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이 영통의 어떤 더 활력이 있고 노잼이 아닌 노잼 도시가 아닌 좀 더 재미있고 사람이 살아가고 즐겁게. 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몇 년 사이 골목골목 작은 카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3층 건물에 대형 카페도 있고 스타벅스가 동네에 생기면 이슈가 되고 수세권이란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작은 주택을 개조한 카페, 테이블 한두 개가 전부인 카페도 많습니다. 테이크아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카페까지 동네 식당보다 카페가 더 많을 거라는 이야기는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 집에 누군가를 들인다는 부담도 없고 내 집 거실처럼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에도 몇백 명, 몇천 명이 드나드는 카페, 엄청난 카페는 어디일까요?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고영통의 라영 맹달 제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페 이야기인가요? 라영님이 커피를 좋아하시니까 왠지 아는 카페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하고 싶은 혹시 카페가 있으신지? 요즘에 새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카페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황고 1단지 쪽, 그 황곡초등학교 앞에 쪽에도 생겼다가 없어지는 카페들이 많은 걸 보면 또 어찌 보면 또 카페가 포화 상태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카페 중에 오늘은 딱 한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 손님까지 모셨어요.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고 영통에서는 이야기 나눌 카페는 하루에 한 번 혹은 몇 번을 방문하는 카페입니다. 그렇게 단골이 많은 카페라면 저는 벌써 짐작이 됩니다. 오프닝에서도 저희가 카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카페는 온라인 카페입니다. 네, 영통 주민 모임터 네이버 카페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특별히 섭외한 분이 계십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통 주민 모임터 네이버 카페 매니저를 맡고 있는 오렌지 바나나입니다. 뭐 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베일에 가려 있는 걸 즐기기도 하고 또 저의 신변 보호차 이렇게 자세한 소개는 못 드리지만 지금 7단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공개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어디 사시는 거주지까지. 네. 여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라는 소문이 맞아요. 옛날에 좀 파다하게 있기도 했었죠. 그렇죠. 목소리가 이렇다고 남자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조를 한번 해드릴까요? 그렇죠. 네, 아무튼 네. 미스테리한 분을 모셨는데 아까 우리 라영님께서는 얼마 전까지 엄청 설레어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저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이렇게 베일에 쌓인 미스테리한 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할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카페인 영통 주민 모임터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영통 주민 모임터 카페는 수원시 영통구를 대표하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민분들이 뭐 중고거래도 하시고 필요하신 부분을 질문과 답변을 뭐 주고받기도 하시는 이런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영통에 이사 오게 되면은 전입신고 하듯이 가입하는 카페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주변에서 제일 먼저 가입할 곳이 뭐 맘카페 다음으로 네, 주민 모임터를 추천받았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누구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었고 사실 이사 오기 전부터 이사 갈 곳이 어딘지를 갖다가 알아볼 때 영통이라는 이름을 검색을 했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나왔었던 카페라서 처음 가입을 하고 어떤 분위기인지 처음에는 알아보다가 그다음에 글도 쓰고 뭐 댓글도 달고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처음 온 곳이 영통인데 전혀 아는 사람도 없고 정보도 없고 해서 가입한 곳이 이곳인데 지금은 거의 지방령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2008년에서 영통주민연합에서 2019년 영통주민터로 카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영통주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카페가 유지되어 왔었는데 그 당시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카페 매니저가 변경되게 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뭐 해보겠다는 이런 또 의지로 또 주민 투표를 통해서 영통주민 모임터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생각하면은 임시 카페를 임시로 막 만드셔가지고 저희가 피난 가듯이 막 카페를 이렇게 옮겨갔다가 다시 이제 매니저 위임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저런 뭐 카페에서 막 고발글, 성토글 뭐 막 다 강제로 탈퇴도 당했었다가 뭐 해가지고 모였었다가 막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시기를 좀 겪었는데요. 그 오프라인 첫 모임 때 그 라디오 용통에서 저희가 장소를 제공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장소만 내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진짜 열띤 토론을 나누고 계셔서 정말 이 카페에 정말 큰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때 맞아요. 네. 여기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밤에 무슨 일이라도 큰일이 난 것처럼 많은 주민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회의도 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혹시 그때 그러면 오렌지 바나나님도 거기 계셨던 건가요? 아니 저는 그 자리에 없었. 회사 일이나 뭐 이렇기 네. 때문에 제가 전화 통화를 한 당사자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그 의견이나 이런 거는 같이 반영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도 살짝 베일에 쌓여 있던 맞아요. 네. 지금도 베일에 쌓여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베일에 쌓여 계시던. 맞아요. 그 이사를 가자고 갔더니만 다시 돌아오라고 해서 다시 돌아갔다가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그때 임시 카페를 만드셨잖아요. 그 임시 카페는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는지. 그냥 제 성격상 이렇게 뭔가 정리되지 않고 이렇게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잘 보지 못하는데 좀 안타까운 심정에 그렇게 임시 카페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일단 모였다가 다시 카페를 되찾는 과정을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그려졌던 상황이었고 그걸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하게 됐고 어쩌다 보니 또 매니저를 맡게 되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그쪽 임시 카페는 대피소 같은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다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다가 다시 카페를 강퇴당하신 분들이 간 데 아니죠? 유배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네. 강퇴당했었거든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그래서 당시 생각해 보면은 주민분들이 카페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넘쳐났던 것 같아요. 지역 카페는 대부분 맘카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수원 맘카페도 있고 유명한 흥덕맘 카페